한 5초 동안 크게 한번 웃으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박수! 아, 자,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서. 네. 스톱! 네,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냥 내가 정말 좋아서 웃을 때도 있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하하하 웃을 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억지로 웃을 때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엔돌핀이 계속 생성된대요. 이게 되게 젊게 만드는 항노화제들이. 그래갖고 내가 하루에 30초 이상은 그냥 거울 보면서 억지로라도 한번 웃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계속 많이 웃으시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저는 재활 운동이라는 거를 이제 운동 같은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그럴 때 항상 제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시운. 시운이란 말을 항상 꼭 붙입니다. 어르신들이 재활 운동, 어떤 운동을 해야지 내 몸에 좋을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쉬운 재활 운동이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운동들을 일부러 알려드려요. 어려운 거 안 알려드리고, 외우기, 기억하기 쉬운 것들만 이렇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감소증,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근감소증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옛날처럼 이렇게 뛰어다닐 수는 없어도 활기차게 걸어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감소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다. 그쵸? 안 보이죠, 어르신들? 예.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글씨가 작을 거라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 근감소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있냐면, 많이 자도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져요. 이게 내 몸속에 있는 근육, 이 단백질이 떨어져갖고, 뭔가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 예전에 아팠던 허리가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고, 뭐 다리도 땡기고, 계속 이상하게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건망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백질이 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단백질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디 보건소 가서 치매 검사 같은 거 해도 괜찮다는데 이상하게 나는 계속 건망증이 생기고 핸드폰을 어디다 놨었는지 계속 까먹고 그런 알 수 없는 건망증이 계속 생깁니다. 또 혈압은 괜찮은데 혈압은 멀쩡한데 내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앉아있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보면 혈압도 괜찮고 뭐 빈혈도 멀쩡하고 괜찮은데 이상하게 나는 계속 어지럽고 힘들어.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근감소증의 하나의 현상이고요. 또 조금만 움직이면 다리가 부어요. 하지정맥 같은 것들도 없고 그러는데 오늘 조금 동네 친구들 만나서 돌아다니고 집에 오니까 다리가 많이 부어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기고요. 또 하나가 취미로 했던 뭐 옛날에 어떤 운동들이 예전만큼 내가 갑자기 체력이 좀 안 돼. 그래갖고 옛날에 했던 운동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바로 근감소증의 어떤 현상, 증상들이고요. 뭐, 물론 여기서 어지럽거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지러운데 내가 진짜 빈혈 수치가 낮아. 그래, 진짜 그냥 빈혈의 문제죠. 뭐, 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멀쩡하고, 인지 검사 같은 것들도 했을 때도 다 멀쩡한데, 이상하게 계속 건망증이 생기고, 계속 깜빡깜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근감소증의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르신들 잘 이제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통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뭐 이거 사진을 찍어보고 피를 뽑고 해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알 수 없는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어떻게 들어간다? 다 이렇게 근감소증 때문에 몸속에 있는 근육이란 단백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갖고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근감소증에 요즘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럽니다. 자, 그럼 근감소증이 생기는 어떤 이유는
우리가 인체는 뼈도 그렇지만 근육도 계속 근육이 생성됐다가 다시 분해됐다가 생성됐다가 다시 분해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뼈들도 그냥 멀쩡하게 내 뼈가 멀쩡하게 있어도 이 뼈가 안에서는 계속 뼈 세포가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연세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성이 5가 되면 다시 분해가 또 5가 되고 이게 계속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생성은 3밖에 안 되는데 분해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생성과 분해에서 생성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근감소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 아주 초롱초롱 아주 집중을 잘 해주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 가지 이제 좀 어르신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의학 지식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었어요. 우리 인간이 근육이 속근이랑 지근이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얘기하는데 좀 머리가 아픈데 한마디로 속근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큰 파워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거, 큰 파워를 내는 거, 이런 근육을 속근이라 그러고, 지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한 10분, 20분 동안 계속 힘을 주면서 근육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근이라 그러고, 순간적으로 무거운 거를 팍 들 수 있는 이런 파워를 속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근이 줄어들어요, 속근이.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만큼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못하고 이런 속근, 이런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근육들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또 낙상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는 제가 또 오늘, 다다음 주, 이제 네 번째 이제, 주 때는, 또 낙상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는데, 낙상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근감소증에서 말하는 운동들이랑 또 다 겹쳐버려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근감소증이 일어나면, 낙상도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큰 파워를 내는 근육들이 점점 빠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환자의 모습인데요. 다리 두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여기랑 비슷하죠. 그렇죠? 다리 두께는 실제로 비슷하니까 근육량도 되게 비슷할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이렇게 찍어보면 이쪽은 어떻게 이게 빨간색이 근육이에요. 예. 여기는 근육이 아주 꽉 차 있는데 여기는 근육이 좀 많이 텅 비어 있죠. 지방으로 좀 덮여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가 굵고 여기 몸통이 되게 크고 뭐 이렇게 볼륨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에 진짜로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가 또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내가 다리가 또 얇다고 힘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다리가 두껍다고 근육이 많고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진짜로 근감소증이 있는지 모르는 건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왜냐, 단백질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이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몸에 축적이 되죠.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냥 분비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0대가 되면 1년에 1%씩 단백질이 그냥 뚝뚝 빠진다 그랬죠?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2, 3%씩 단백질이 근육량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근육량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근육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안 먹어도 알아서 운동하거나 조금 움직이면 이게 다시 또 생성이 되고 유지가 잘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단백질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게, 그래서 저는 또 계란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두부나 뭐 돼지고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화하는 게 좀 불편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자, 그래서 젊었을 때 애기들을 엄청 많이 먹죠. 애기들 못지않게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를 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드시는 것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어린이들 뭐 셀렉스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박세리 골프 선수가 요즘에 또 광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게 하나에 이거 한 팩 이게 두유 같은 사이즈예요. 두유 같은, 맛도 두유랑 비슷하고, 이거 하나 먹으면 이게 하나에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한 700원, 8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 먹어도 그냥 좀 괜찮거든. 이거 하나 먹고 뭐 집에서 이제, 뭐 밥 3공기 정도 먹고, 아침, 저녁, 뭐 계란 한두 개 정도 먹어도 얼추 단백질 섭취량이 딱 들어맞긴 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를 드셔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많이 있죠. 시중에 가루로 타먹는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가루로 타먹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로 이제 사먹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이거 맨날 사먹어요. 지금도 이제 거의 2-3개밖에 안 남아서 또 이제 추가 주문을 하는데, 이런 단백질 보충제들도 이렇게 가루, 파우더로 돼갖고 이렇게 타먹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먹으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상적 노쇠당의 의견을 좀 생략을 하고, 자, 그래서 근감소증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좀 잘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테스트, 어르신들 이거 TV에서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을. 자, 이렇게 했었죠. 자, 이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을 내가 가장 두꺼운 허벅지 부위, 허벅지에서 가장 두꺼운 부위를 이렇게 한번 감싸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딱 닿았을 때, 내 허벅지만큼 이게 딱 닿으면, 그래도 그냥 좀 괜찮은 거고, 만약 이렇게 했는데, 내 손가락 부위에서 여기가 허벅지가 되게 좀 많이 남았어. 그러면 내가 근육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종아리. 아유, 허벅지로 하면 남아요. 그쵸?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딱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가락이 너무 많이 남아. 그쵸? 어르신 같은 경우도 괜찮네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내가 만약 손가락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근육량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는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좀 슬슬 이제 힘들어지니까. 자, 제가 15초 정도를 세드릴 테니까 앉았다 일어섰다를 5개 이상 못 하시는 분들은 근감소증이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실게요. 자, 다 같이.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일단 복지관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를 잘 하시기 때문에 다 잘 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 둘, 셋, 땡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 네. 저 5초, 10초, 자, 땡.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내가 5개 이상 못했다. 다 하셨죠, 그래도? 네, 했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서로 박수. 자, 그리고 지금은 좀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면 제가 좀 몇 분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워낙 많으다 보니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못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발로 서 있기. 한 발로 서 있기 해갖고, 한 7초 정도, 원래 5초인데, 제가 생각해도 5초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의 연세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하면 근감소증이 있을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거 잡을 거 항상 옆에 두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위험하니까 이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많이 오시네, 또 우르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계단 10개 정도를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4.5kg 무게, 4.5kg 무게를
이렇게 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는다. 4.5kg는 배 한 박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 한 박스를 들고 한 요 정도까지 이동을 해서 딱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근감소증을 보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자가 테스트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를 좀 많이 추천드려요.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아까도 지금 앉았다 일어섰다 10초, 약 10초 동안에 5개 이상이 되냐 안 되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10초 동안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7개에서 10개 정도 하면 굉장히 다리 근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것만 하고 이제 좀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대의 근감소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내가 양성이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 살잖아요. 그렇게 갇혀 살면 어떤 10일 정도 격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던 어떤 연구예요. 10일 정도 이렇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했던 어르신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근력 손실이 10%나 생긴 거예요. 10%의 근육이 쑥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근육이 10%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거의 5년 정도의 노화가 그냥 10일 만에 앞당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은 1년에 2%에서 한 3% 정도씩 근육이 빠진다 그랬죠. 근데 10일 정도 자가격리해서 아무것도 활동 안 하고 집에만 계시면 10%의 근력 손실이 일어나고, 이거는 멀쩡하신 그냥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 빠르면 5년치 아니면 10년 정도의 어떤 노화가 근육량에 대한 노화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 갑자기 코로나 양성이 나와갖고 자가격리 하더라도 집에서도 계속 운동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10일만 격리하고 집에서 쉬었는데도 10%가 그냥 쑥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의 5년치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5년 그냥 먼저 늙은 거예요. 10일 자가격리 운동 안 하고 자가격리 했더니. 그래갖고 운동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계속 했던 것처럼 하고, 계속 했던 내용들이니까 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대로 운동을 전투적으로, 노동처럼, 일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너무 막 빡세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투적으로 막 아픈 거 참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운동 하나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이따가 이제 시간 관계도 있고요. 운동을 이제 하나만 알려드리면, 가장 많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엉덩이 들기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다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 제가 예상을 해갖고 그냥 영상을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저희 치료실에서. 자, 그래서 엉덩이 들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엉덩이 들기.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엉덩이 들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엉덩이 들기가 어디가 이렇게 좋냐면, 엉덩이를 들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도 세지겠죠? 그리고 허리가 아니죠. 허벅지죠. 네,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허리 근육에도 되게 좋아요. 허리. 그래갖고 무릎을 수술하시거나 고관절을 수술하시거나 아니면 허리 수술하신 분들은, 허리를 수술하신 분들도 꼭 추천을 드리는 운동이 바로 이 엉덩이 들기입니다. 이게 운동으로 봤을 때는 완전 만병통치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무릎 수술하신 분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 허리 수술하신 분들 일단은 다 엉덩이 들기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 들기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엉덩이 들기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어쩌고 떠드는데 이제 스피커가 없어서 안 들리네요. 제 말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랑 여기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도 근력 운동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들기가 저렇게 했을 때 되게 쉽기도 하죠.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들기 쉬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을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자, 어렵게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엉덩이를 쭉 드는 거죠. 여기 최대한 높이 많이 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최대한 많이 높이 들어서 엉덩이 들기를 시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나는 이걸 이제 되게 잘해. 이게 너무 쉬워라고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혼자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하시는 게 또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난이도 조절은 이렇게 무릎을 더 많이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랑 무릎이 이렇게 좀 더 많이 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힘듭니다. 이렇게 무릎을 펴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는 엉덩이 들기가 너무 싱거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내가 자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쓸어 담았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엉덩이 들기를 할 때 가끔씩 여기가 땡기고 쥐가 나면서 아프시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 그러세요? 그래갖고 여기가 땡겨서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엉덩이 쪽 근육이 약해갖고 내가 여기 뒷다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덩이 들기를 할 때는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엉덩이에 힘을 줘갖고 엉덩이를 올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 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엉덩이를 들어 올려버리자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여기 뒷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뒷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가 쥐가 나요. 한순간에 금방 쥐가 나요. 그래갖고 엉덩이 들기 하다가 갑자기 쥐 난다, 아우 아파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들기 할 때 항상 나는 엉덩이 쪽에 힘을 준다, 엉덩이랑 허리 쪽에 힘을 줘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그 쥐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난이도 조절하는 게 이렇게 한 발로도 할 수 있겠죠? 한 발로. 이렇게 한 발을 올려갖고 한 발로 엉덩이 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어르신들 난이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한 발로 이렇게 엉덩이 들기를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발로도 할 수가 있고, 또 한 발로 하는 것도 내가 좀 쉽다라고 하면 또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디디고 있잖아요. 근데 팔을 디디는 것들을 이 팔을 디디면서 엉덩이를 올리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을 올리고 하면 또 더 어려워집니다. 엉덩이 들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팔도 올리고 다리도 한쪽 올려서 한 발로 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혼자서 이렇게 하시면서 운동을 하면 좋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운동해야 진짜로 젊은 사람이라고 진짜 엄청 무거운 거 막 30kg짜리 들면서 운동 안 하고, 저도 TV 보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그럽니다.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세 하면서 이제 엉덩이 들기 하는 거죠. 만세 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처음에 했던 양발로만 하는 자세 그냥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엉덩이 들기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또 영상을 다 찍고 그러시네. 그래갖고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추천드리는 운동은 하나는 엉덩이 들기. 엉덩이 들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고관절, 무릎, 허리 아프신 분들 그냥 일단은 만병통치약으로 다 엉덩이 들기. 일단 엉덩이 들기에서부터 한 20개, 쉬지 않고 20개까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만드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걷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엉덩이 들기를 거의 10개 미만으로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오랫동안 누워있고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워커를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단계가 되거나 이렇게 좀 화장실까지도 혼자서 걸을 수가 있는 단계가 되면 거의 한 20개 정도까지 쉬지 않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르신 같은 어르신들은 지금 집에서 혼자서 이제 다 복지관까지 놀러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20개에서 30개까지는 쉬지 않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넘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덩이 들기 할 때도 기본적으로 쉬지 않고 한 20개 정도 이상은 좀 하도록 계속 목표를 잡으세요. 되도록이면 이제 한 30개까지 늘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바로 스쿼트랑 까치발 들기입니다. 자, 스쿼트 운동 아시죠, 어르신들? 예, 앉았다, 일어섰다. 근데 스쿼트 운동 일단은 제가, 잘못된 자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잘못된 자세를 잘 기억하시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르신들이 가장 잘못되어 있는 자세들, 스쿼트 운동을 하면, 이게 스쿼트 운동이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어갖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TV에서도 봤을 때도 다리 운동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한 10개도 못 해갖고 그날 무릎 엄청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쿼트가 말이 스쿼트지 사실 미니 스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니 스쿼트를 하시라. 그래서 미니 스쿼트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만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근데 나는 요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무릎이 조금 아파 그러면 무릎이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만 살짝. 저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해도 이것도 운동이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내려가도 실제로 어르신들한테는 여기 허벅지 근육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미니 스쿼트 자세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여보세요, 어머니. 10시까지 복지관 오기로 했는데, 10시 반, 오후에, 여보세요, 어머니. 10시까지 복지관 오기로 했는데, 10시 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눌러주세요.